병원의 매출 누수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요? 대부분 환자가 없어서 적자만 쌓인다고 합니다. 정말일까요? 한 책가에서 오전 진료가 끝난 후 하루 예약이 꽉 찬 상태였습니다. 임플란트 상담도 무려 3건이나 잡혀 있었습니다. 원장은 월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남는 돈이 몇 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남았던 걸까요? 이해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원장은 대체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정부에는 맷줄이 쌓여갔지만 잔액은 거의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았는데도 말이지요. 저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치과의 주요 진료 항목 중 하나인 임플란트 여러 단계로 나눠지면서 치료 투입 시점과 돈이 들어가는 시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금 흐름이 막히는 이 영역을 추적하지 않게 되면서 경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 진단과 치료 계획, 경우에 따라서는 뼈이식, 인공치근, 생립, 보철 수업, 이 단계는 수개월이 걸리는 매우 복잡한 과정들이죠.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더라도 3단계까지 나눠지게 되죠. 이것은 제도가 단계별 치료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단을 하고 방사선을 찍고 치료 피해도 병원은 돈을 쓰게 되죠. 환자마다 입금되는 시점도 달라집니다. 선납과 단계별 수납에 따라 천치만별입니다. 치료는 먼저 하고 현금은 나중에 들어오는 구조. 수익 사이클 관리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지만 한국은 매출을 먼저 봅니다. 하루 몇 명이 다 왔는지 집중을 하면서 계약 시점에 미리 받는 거죠. 선납금을 먼저 받게 됩니다. 통장에 찍히면 내 돈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건 치료가 끝나기 전 받았다는 점입니다. 획기적 이익이 아니라 미래 채무가 된다는 점. 계약을 해지하는 순간 돌려줘야 합니다. 그것도 즉시 반환을 해야 하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치과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630억 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진료비 분쟁이 2022년 29건에서 2024년 72건으로 급증을 했는데요. 2025년 상반기에는 50건 접수가 뛰면서 전년 대비 61.8% 증가를 했습니다. 201건 진료비 분쟁 중 임플란트가 55.2%, 절반 이상을 차지를 했다는 점. 그 분쟁의 핵심이 치료 중단이나 계약 해제 시 진료비와 위약금 과다 공제가 대다수를 차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비용 공제는 당연하다고 하죠. 그런데 그 기준을 처음부터
명확히 하고 이야기를 했는가 안 했는가입니다. 이것이 과잉 진료의 핵심이죠. 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치료 비용 계획서이죠. 치료 내용 기간, 단계별 비용을 명사화해서 제공하는 건데요. 201건 진료비 관련 분쟁이 발생한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 동안 60% 이상이 구두 설명만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임플란트 5개 계약한 한 환자가 300만원 선납 후 이 돈을 인건비, 임대료, 마케팅비로 쓰겠다면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 계약 해지를 요청을 하더라도 이미 써서 없다는 겁니다. 소비자원은 장기간에 걸친 단기별 적용이 될 경우 완료된 치료에 대해서만 공제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좌에는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돌려줘야 할까요? 다른 곳에서 끌어와야 합니다.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을 때는 추가 시술비를 요구하거나 치료 전 계획을 의사가 아닌 보조 인력이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분쟁 발생률이 처음부터 높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터지면 병원의 자금 흐름은 즉시 타격을 받습니다. 저가 평평 치료, 이 같은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가격을 낮춰 환자를 모집하더라도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과소평가를 했다는 거죠. 환자가 배신감을 느끼면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치과 임플란트 시장은 매년 6.2%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무려 2조 8,106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 5년간 연평균 성장률만 19.7%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커지면서 경쟁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경쟁도 심화가 되죠. 더 낮은 가격, 무료 엑스레이, 이것이 전체 비용에서 반영이 되었나요? 2024년 3월 비급여 진료 규모는 7,414억 원, 병원 종별 중 가장 높은 비중이었습니다. 비급여 진료가 이 정도 규모라는 것은 가격이 공개되지 않거나 기간마다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일치당 지르코니아 전국 평균 118만 5,949원, 광고에 나오는 가격은 39만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치료 비용 계약서 제공률은 2022년 20.7%, 2025년 상반기에는 50.9%, 30% 올라갔습니다. 분쟁 건수는 어떤가요? 2022년 29건에서 2025년 상반기 55건으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문서를 주는데 왜 줄지를 않을까요? 이건 충분한 설명을 한 게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만 받은 것입니다. 선납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납 진료비 미환급 분쟁은 2021년 14건, 2024년 11건, 2023년 31건,
5건으로 2배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선납금에 대한 기대가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 달 계획이 아니라 완결된 케이스가 몇 개고 실제 입금된 금액이 얼마인가 판단도구는 다음을 묻게 됩니다. 단계별 진료 투입 대비 실제 입금 속도, 미수금 비중, 환불로 나가는 현금 규모 등입니다. 임플란트는 행정적 장기 추적, 재무적 단계별 수익, 문서 없는 운영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관리가 되지 않으면 수익이 손실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지금 우리 병원에는 임플란트 완료율이 몇 %일까요? 입금 속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 판단 타워가 필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치과에서 있을 수 있는 판단 타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